제가 가끔 보는 채널 중에 아시아의 소식들을 다루는 채널이 있는데요. 그 채널은 세계 각국에서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김복동 할머니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그때 수많은 댓글들이 그런 사실이 있는 줄 몰랐다, 너무 마음 아프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번에는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고려대학교 감염학과 교수님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었어요. 거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었거든요. 댓글들을 전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프랑스 정부가 고려해야만 했던 중요한 정보다. 이 영상이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TV에 나오는 내용보다 더 완벽하다. 한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이 최고다. 나는 삼성이랑 현대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월드 클래스다. From India. 지금까지 들은 정보 중 최고다. 영국의 과학자와 정치가들이 듣기를 바란다. 고맙다. 미국에 있는 우리가 원하는 건 진실이다. 트럼프의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이 영상을 틀어야 한다. 이 사태가 벌어지고 들었던 것 중 최고의 정보다. 내 딸이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녀는 최고의 장소에 있다고 계속해서 말했고 오히려 나를 더 걱정했다. 나는 그녀가 맞았다고 생각한다. 미국 정부는 이 영상을 그들의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해놔야 한다. 너가 한국말을 하다니 멋지다. 나도 한국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다. 이런 댓글들이 달렸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영상은 한국 사람들을 인터뷰한 영상이에요. 마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영상에는 한국 사람들이 왜 마스크를 쓰며 마스크가 어떻게 도움을 주며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오예, 한국, great job. 한국 정부가 마스크를 할 수 있는 날을 정한 건 정말 잘한 일이야. 이것이 줄서게 만들고 매점매석하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 다른 나라도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시행할 때 이걸 참고 할 수 있겠어. 한국이 세계에서 최고야. 미국이 한국처럼 이 팬데믹을 관리해주면 좋겠다. 한국은 락다운 안 된 거야?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네. 영상 뒤에 사람들이 계속 걸어다니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한국에 대한 뉴스를 전혀 접하지 못한 사람이었나 봐요. 마스크를 구매하는데 공적 마스크 시스템이 있고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앱까지 있다고? 난 계속해서 한국이 얼마나 이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가는지 감명받고 있어. 한국 정부 최고네. 행운아들이야.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행운이라는 뜻이겠죠. 우리 정부와 틀리게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들에 잘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 같다. 일본 정부가 무언가를 할 때 이렇게 능숙했다면 뭐 얼마나 좋을까,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락다운도 없고 적절한 테스트도 없고 심지어 준비도 없었어.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게 괜찮은 척만 해. 밑에 또 댓글이 달렸거든요. 완전 동의해. 도쿄에 8개월 있었는데 이제 독일로 돌아가. 물론 유럽이 숫자로는 더 나쁘지만 최소한 독일은 비밀로 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아. 마스크를 쓰고 주말에 문 닫는 거 외에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 독일 사람 밑에 댓글에 통계를 보면 일본은 여전히 잘하고 있어.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그건 전부 가짜야. 한 달 전에 아팠는데 그들은 넌 아직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테스트도 안 해줬어. 라고 답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일본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그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너 왜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너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의사가 맞았네. 너 아직 살아있는 거 보니. 이렇게 답글을 단 거예요. 그 밑에 또 댓글이 그가 아직 안 죽었어. 의사가 맞아. 하지만 그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일본이 테스트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거야. 라고 답글을 달았어요. 이 처음 댓글을 단 사람이 통계가 적은 건 충분한 테스트를 하지 않아서다. 실제 숫자는 숨겨져 있고 의심의 여지도 없이 일본 정부는 최악의 대응을 한 정부 중 하나다라고 답글을 달았어요. 이 두 영상에 댓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 다 한국이 부럽다, 한국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WHO도 그랬고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에서는 마스크가 감염병 예방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기준이 나인 거예요. 이게 내가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냐,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해서도 쓰지만 혹시라도 가벼운 증상으로 내가 걸렸는데 모르고 남한테 옮길까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도 쓰잖아요. 나도 위하고 남도 위한다는 마음으로 쓰는 거잖아요. 이것도 약간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나만 생각하는 거랑 나와 당신을 같이 생각하는 거랑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타인을 생각하는 게 배려심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해주는 게 공감 능력인 거잖아요.
누가 힘들어하면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하고 같이 아파하는 거, 이런 게 공감 능력이잖아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능력이라는 말도 붙였겠죠. 이 공감 능력이 지도자의 덕성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지도자가 국민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거를 본인이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게 행동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지도자가 국민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다면 국민을 위한 일을 하지 않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 능력이 가장 떨어졌던 게 세월호 일인 것 같아요. 세월호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그 이유도 찾아내야 하지만 일단은 그거를 사고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느끼겠지만 아이들이 고열이 나가지고 하루 이틀만 축 처져 있어도 심장이 쪼그라드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바닷속에 생매장 됐단 말이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나를 얼마나 찾았을까. 엄마 아빠가 와서 구해줄 거라고 믿으면서 나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부모로서 자식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손만 동동 구르다가 자식이 죽어가는 거를 육지에서 바라만 봐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 부모들은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지난다고 이게 잊혀지고 그럴 문제가 아닐 것 같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찾아서 그분들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반대 일을 했죠. 그리고 심지어 엄마, 아빠, 오빠 다 잃고 혼자 살아남은, 학교도 안 들어간 여자아이 병원에 신문기자들 우르르 데리고 들어가서 후레쉬 터트리면서 사진 찍었잖아요. 아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할머니 섭외해가지고 유가족인 척하면서 위로하는 장면 사진 찍어서 신문기사에 내보내고 그런 일들만 했었잖아요. 공감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가 다른 데로 빠졌는데요. 저는 지금 해외에 살고 있으면서 한국 소식들 이렇게 들려오면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요. 해외에서 일하시는 의료진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의료진들 못지않게 병원 구석구석에서 병원이 돌아가게끔 일해주시는 모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시민의식 발휘하시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는 한국 국민들이 계시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요. 요즘에는 또 재난지원금을 기부한다는 소식들이 막 들려오더라고요. 이 모든 게 가능하게 털을 닦아준 정부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동차가 잘 굴러가려면 힘이 좋은 엔진도 있어야 되고 튼튼한 차체도 있어야 되고, 또 운전을 잘 해서 차를 운전해가지고 가는 드라이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힘센 엔진이 질본하고 의료진이고 튼튼한 차체가 시민의식이라면 그거를 운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건 정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바로 이 사건 전에 메르스가 있었잖아요. 그때 프랑스 기사를 보면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 많은 감염자를 보유한 국가가 됐다. 전문기관은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불투명하고 느려터진 정부를 비난하는 국민들을 달래기에는 충분치 않다. 예를 들어 정부는 지난 7일까지도 감염 환자가 거쳐간 병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었고, 병원들은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밟지 못했다. 뉴욕타임스 기사는요, 한국을 다녀온 여행객들에 대한 검진 및 방역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 정부가 메르스 환자 발생한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홍콩 당국이 지속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심지어 국내 경제지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가 심각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대요. 신종플루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300만 명 정도 감염됐을 때 중대본을 가동했다. 지금은 중대본 가동할 단계가 아니다. 심지어 청와대에서는 메르스 유가족들이 모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유가족에 대한 동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 안정보다 정권 유지에 더 힘을 쏟았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방역 후진국인 중국에까지 메르스를 전파하여
메르스 환자를 보내놓고 그런 줄도 모르는 2015년의 한국은 방역 후진국이다라는 비아냥까지 듣기도 했다. 국립암센터에 있는 감염학과 교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 세계 제2위의 감염자와 사망자를 낸 나라라서 WHO에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환자 데이터를 그 당시 정부가 하나도 모으지 말라고 해서 데이터 줄 게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일본 환자부터 모든 데이터를 다 모으고 있어서 나중에 이 사태가 끝나면은 이 질병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를 취합해서 연구하는데 우리나라의 데이터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정부가 어느 쪽으로 운전을 하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남은 건 우리가 지금 시민 정신을 계속 발휘해서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일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해외 언론들이 이 사태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끝낼 수 있었던 건 한국인의 시민정신 덕분이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그날까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